WWDC 2025를 통해 애플 제품의 새로운 OS들이 공개됐어요. iOS, iPadOS, 워치OS, macOS, tvOS 등등등 새 OS의 베타 버전들을 공개했는데 이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iOS와 iPadOS의 변경점들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OS의 넘버링이 통일됐어요. 원래대로라면 iOS 19여야 되는데 2026년을 앞둔 느낌으로 iOS 26이 됐고, 마찬가지로 iPadOS나 macOS, 워치OS 그리고 나머지 전부 26이 됐어요. 그동안 버전 넘버링들이 중구난방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건 괜찮은 변화 같아요. 그리고 모든 OS 디자인에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 언어를 적용했어요. 유리로 비추는 그런 느낌인데 이 두 가지가 일단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잠금화면부터 보면 일단 굉장히 긴 시계가 보이는데 이 시계는 알림이 쌓이거나 하면 자동으로 길이 조절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폰트 자체에도 리퀴드 글래스가 적용됐고요. 그리고 충전 중일 때 남은 시간도 보여주네요. 상시로 볼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라 조금 아쉽고, 잠금 화면을 열 때는 위에 덮여있는 유리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홈화면 아이콘도 달라졌어요. 입체감이 생겨서 예전 스큐어모피즘과 기존 플랫 아이콘의 중간 정도 느낌인데 새로 생긴 아이콘 모드가 있어요. 이런 투명 아이콘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는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을 완전히 적용한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디자인적인 부분은 호불호의 영역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듬어질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적응이라는 무시무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팝업 화면도 달라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고, 홈화면 편집에서 앱을 지우거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리퀴드 글라스 디자인으로 변경됐네요. 사파리 주소창 같은 부분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뒤에 배경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파리의 주소창 부분은 옵션으로 이전처럼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알림 센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해요.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정신이 좀 사나운 느낌인데 뒤에 색을 덧대던가 블러를 좀 더 주던가 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피드백이 들어가고 하면 충분히 수정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 앱이 싹 리뉴얼 됐어요. 정확하게는 리뉴얼된 버전이 있고 애플답지 않게 기존 전화 앱이 더 좋은 사람을 위해 클래식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새로운 전화 앱은 일단 아래쪽에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 적용됐고 여기서 연락처나 키패드 선택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iOS 18 베타 때 잠깐 적용됐다가 빠진 부분인데, 통화 목록에서 전화번호를 누르면 연락처로 가고 옆에 전화 아이콘을 눌러야 전화를 걸 수 있어요. 이게 이미 계획된 부분이라서 iOS 18에서 적용했다가 뺀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게 또 1년을 불편하게 살다가 이제 제대로 적용된 것 같고, 전화 앱 설정에서 이름을 누르면 바로 전화 걸리게끔 옵션도 선택할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진동을 짧게 주는 기능도 생겼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아이폰이 먼저 받은 다음에 상대방이 누군지 밝히면 그때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 상담원이랑 통화할 때 대기 시간 동안 아이폰이 대신 기다려주고 상담원이 연결되면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기능들도 생겼어요. 여러모로 전화 앱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실제로 가장 와닿는 건 통화 목록에서 전화를 걸 때겠죠. 그리고 아쉽게도 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이전하고 큰 변화가 없어요. 비주얼 인텔리전스도 새 기능이 생겼어요. 기존에는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실행해서 검색하고 그랬는데 이제 보고 있는 화면을 검색할 수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 화면에서 스크린샷을 촬영하면 양쪽 하단에 에스크랑 이미지 서치가 있는데, 에스크는 챗GPT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고 이미지 서치는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줘요. 캡처한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만 궁금하다면 궁금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따로 검색도 해주고, 이미지에 외국어가 있다면 이 가운데에 있는 번역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번역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느낌이 서클 투 서치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기능 역시 진작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플 뮤직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
먼저 오토 믹스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 DJ가 음악 믹싱을 할 때 이전 곡이랑 다음 곡의 BPM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넘기는데, 그런 것처럼 알아서 분석해서 중간에 비는 부분이 없이 자연스럽게 다음 곡으로 넘겨주는 기능이에요. DJ 같은 경우는 보통 같거나 비슷한 장르를 믹싱을 하는데, 이 기능은 장르 상관없이 다양한 노래를 믹싱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보면 꽤 재밌고, 노래를 재생하자마자 바로 끝으로 넘기면 안 되고 노래를 충분히 들어서 파악하는 시간을 줘야 다음 곡이랑 믹스를 해주더라고요. 뭐 혼자 들을 때도 재밌긴 한데 매장이나 항상 음악이 나와야 되는 공간에서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사 번역 기능도 생겼고, 외국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발음을 노래방처럼 표시해주는 가사 발음 기능도 추가됐어요. 이건 진짜 노래방 같네요. 카메라 앱도 UI가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사진이나 영상 모드가 한 줄로 쫙 표시됐는데 이제 아랫부분에 사진이랑 영상만 나와요. 이 상태에서 스와이프를 하면 다른 촬영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옵션들은 우측 상단에 아이콘을 눌러도 되지만 하단에 셔터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위로 스와이프하면 나와요. 그리고 해상도 조절도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데 왼쪽 상단을 누르면 포맷이나 해상도를 바꿀 수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적응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해상도를 바로 바꾸는 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옵션 선택 화면도 리퀴드 글래스로 적용을 해놨는데 효과가 이런 식으로도 나오네요. 그리고 또 촬영한 사진을 3D로 볼 수 있어요. 촬영했던 사진을 보면 우측 상단에 작은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사진을 한번 쓱 스캔을 하고 이렇게 3D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신기하죠? 이걸 배경화면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취향에 따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앱이 별도로 생겼어요. 이건 좀 의외인데 들어가면 뭐 게임 카테고리나 새로운 게임들 쭉 나오고, 애플 아케이드도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고, 같이 게임한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내가 다운받은 앱들도 관리할 수 있어요. 애플이 은근히 게임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실제로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미리 보기 앱도 생겼어요. 이건 맥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사진이나 문서들 보고 간단하게 편집하고 하는 앱인데, 이걸 아이폰이랑 아이패드에서도 쓸 수 있게 됐어요. 다양한 문서 파일이나 사진들 간단하게 편집하거나 수정하고 할 수 있는 앱인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앱들이 지금은 다양하게 있어서 진작에 넣어줬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미지 관련 앱인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도 살짝 바뀌었어요. 바로 젠모지를 만들 수도 있고 챗GPT를 통해 그림도 그려주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한국어 대응이 안 됐어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한국어 대응이 되면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어요. 베타 테스트 중에 꼭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아이패드를 보면 아이패드도 아이패드 OS 18에서 아이패드 OS 26이 됐어요. 아이패드는 아이폰이랑 같이 iOS를 사용하다가 몇 년 전에 아이패드 OS로 독립을 하긴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물론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걸 적용해서 변화를 시도하긴 했지만 딱히 만족스럽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가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일단 아이폰에 변경된 것들 똑같이 대부분 적용됐고, 아이패드에도 전화 앱이 생겼어요. 물론 아이패드 별도로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이폰이랑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폰에만 있었던 전화 앱도 아이패드에 생겼어요. 날씨 앱이나 계산기 앱이 아이패드에 기본으로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빠른 시간인데, 참고로 이 전화 앱은 맥OS 26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애초에 아이폰에만 있는 게 이상했는데 이제 정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에 생긴 미리 보기 앱도 아이패드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아이패드 멀티태스킹인데, 저는 아이패드 미니를 사용하고 있어서 11인치 이상급의 아이패드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전체 화면으로 앱을 실행을 하고 모서리로 창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른 앱을 실행을 시켜서 원하는 크기로 배치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앱을 닫을 때는 왼쪽 상단 살짝 터치하면 맥에서 보던 닫기 최소화 전체 화면 버튼이 쏙 나와요. 마우스나 펜슬 없이 손가락 터치로도 큰 불편함 없이 컨트롤 할 수 있고, 아이패드 미니 기준이니까 더 큰 아이패드를 사용하시거나 매직 키보드 사용하신다고 하면 진짜 거의 맥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는 가로보다 세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세로 화면 분할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세로로도 화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되면 아이패드로 더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이패드는 성능도 좋으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렌더링 같은 작업은 백그라운드에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에서도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 보니 거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더 컴퓨터 같은 건 앱 열려있는 상태에서 상단을 쓸어내리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이건 진짜 맥이랑 비슷한데 여기서 세부적인 설정이나 보기 이런 것들도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일 앱도 기존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변경됐고 폴더 커스텀도 할 수 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상화됐다고 봐야겠네요. 또 애플 펜슬 펜 스타일도 추가됐더라고요. 약간 캘리그라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펜 스타일이 추가되는 건 보기 드물고 앞으로도 이런저런 스타일 많이 추가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iOS 26이랑 아이패드 OS 26을 살펴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에도 자잘한 변화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대충 하루 정도 써보면서 와닿은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런저런 기능들 계속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애플 인텔리전스는 어쩌고 또 완전히 새로워진 시리는 도대체 언제 쓸 수 있는지 심지어 키노트에서는 시리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도 않더라고요. 뭐 여튼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타사랑 비교하면 AI 부분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전처럼 늦더라도 완성도가 높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기엔 시대가 많이 변해버려서 걱정도 좀 되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새로운 버전들 살펴봤고 당연히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기능들의 추가 삭제나 수정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변경점이 꽤 많은 메이저 업데이트의 첫 번째 베타인 만큼 호기심에 설치하시는 건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